자, 이번에는 그 BH3 친전자체 보레인을 이용한 친전자성 첨가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응을 보시면은 이렇게 B2H6라고 써 있는데요. BH3는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 용액 안에서 이렇게 뭐랄까 이합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뭐 이합체 비슷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붕소에 비어있는 오비탈로 수소가 이렇게 서로서로 약간씩 걸쳐있는 이런 상태로 존재하기가 쉬워가지고 시약으로 팔 때 B2H6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종종 이렇게 시약 이름을 B2H6로 해가지고 이합체 형태로 나타내서 이걸로 판매를 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쓰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BH3라는 거 아셔야 되겠고요. 자, 아무튼 여기서 BH3가 들어가게 되는데 BH3를 그냥 단순하게 입체 장애만 볼 건 아니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경우 입체 장애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BH3 같은 경우에 이렇게 첨가가 되기가 쉬우냐 아니면은 붕소하고 수소하고 위치가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첨가가 되기 쉬우냐 하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BH3는 어쨌든 붕소 자체가 비어있는 피오비탈을 하나 가졌기 때문에 수소들이 옆에 평면으로 이렇게 붙어 있게 될 때 붕소가 친전자체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알켄에다가 그냥 붕소를 여기다가 첨가 반응으로 진행을 시킨다라고 한다면 입체장애보다 우선적으로 이 붕소 원자가 화이전자가 치우쳐 있는 말단 부위에 붙을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붕소가 붙자마자 음전하를 띠게 되고 수소가 붕소보다 아주 미약하게 전기음 성도가 세기 때문에 수소가 전자쌍을 가지고 이 자리로 동시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물론 입체장애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줍니다. 바로 이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구조가 약간의 입체장애 효과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파이그래프들을 벤젠고리에서 눕혀져 있는 상태로 그려놓고요. 이렇게 파이그래프 그려놓고 여기에다가 CH3를 이렇게 붙여놓게 되면요. 사실 양쪽에 탄소 차수가 동등하기 때문에 어디로 붕소가 붙고 어디로 수소가 들어가게 될지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벤질 자리가 반응성이 더 좋다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벤질 포지션 같은 경우에 파이그래프하고 이렇게 컨주게이션이 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붕소가 여기서 전자를 이렇게 뺏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반적으로 본다면 붕소가 이런 자리에 가서 붙어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여기서는 지금 생성물의 구조가 붕소가 붙은 자리가 여기 OH가 붙어 있는 자리로 붙었구나. 벤질 자리로 많이 들어갔네. 이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나 사실상 그 파이 전자의 파이스타 오비탈의 전자 밀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인데 어쨌든 붕소가 이렇게 오게 되면요. 이거 여기가 붕소가 있다면은 여기서 뻗어나온 수소들하고 옆에 있는 메틸기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붕소가 이 자리로 오게 돼서 수소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여기로 나머지 수소들이 이렇게 뻗어 있어도 어차피 벤젠고리 자체가 평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입체장애가 상대적으로 크게 걸리지 않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차수가 동등하지만 벤질 포지션으로 이렇게 붕소가 가서 결합하는 확률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나오는 것 뿐이고요. 뭐 이걸 가지고 또 따로 시험 문제에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라도 나오게 된다면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뭐 그럼 너무 일반적이죠 이건. 그냥 사실상은 여기에다가 이 붕소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앞쪽에서 알켄의 친전자성 첨가 반응에서 양성자 친전자체 같은 걸 써가지고 물을 집어넣어도 역시 똑같은 알코올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만약에 H3O 플러스를 썼다라고 한다면 H 플러스가 이 자리에 가서 붙겠죠. 파이 전자가 이렇게 치우쳐 있을 테니까. 그래서 H 플러스 여기는 컨주게이션 돼서 파이 전자가 막 왔다 갔다 하는 자리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치우쳐요. 여기 파이스타가 컨주게이션이 제일 안 돼 있으니까 H가 여기 붙죠. 그럼 이제 탄소 양이온 중간체가 벤질 포지션으로 만들어지게 될 거고 그러면 거기로 H2O가 끌려 들어가서 생성물이 이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BH3를 써서 반대되는 생성물 이걸 좀 얻어보고 싶었는데 얘도 뭐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찌됐든 붕소에 입체장애도 영향을 주기는 준다. 그렇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붕소가 친전자체라는 거는 잊지 마시고요. 입체장애의 역할이 영향이 있다.
뭐 그런 정도로 이 반응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9BBN 같은 경우는 얘기할 필요도 없이 가장 입체장애에 영향을 크게 받는 거라서요. 주변에 치환기가 가급적이면 없는, 더 적은, 가장 덜 치환된, 입체장애가 가장 적은 알켄에서 9BBN 같이 입체장애가 큰 이런 보레인 친전자체가 결합을 하겠구나 하고 예상하란 얘기고요. 이건 뭐 제가 따로 얘기할 거리도 없네요. 그 다음에 9BBN 또 썼죠. 그러면 앞에서 이런 구조 봤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통 친전자체가 이 파이 전자 이쪽으로 몰리니까 여기에 붙고 이 자리로 뭐 탄소 양이온이 생기든 여기서 보레인천 가니까 수소가 이 자리로 들어가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9BBN을 썼기 때문에 전자 밀도랑 상관없이 입체장애가 가장 적은 말단 쪽에 결합을 한 것으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BBN은 볼 것도 없습니다. 9BBN이나 다이시아밀 보레인 같은 입체장애가 큰 보레인들은 일단은 전자 밀도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입체장애가 가장 적은 쪽으로 반응이 가장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하고 예상하시면 되겠고요. 이걸 또 보여주는 게 여기 위에 있는 이 시약이 바로 다이시아밀 보레인이죠. 다이시아밀 보레인 이런 겁니다. 이것도 9BBN하고 유사한 녀석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1번 파이 결합, 2번 파이 결합 중에서는 1번 쪽으로 결합을 했겠구나 하고 예상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1번 쪽 파이 결합이 첨가 반응이 진행돼서 OH가 붙어 있죠. 자, 근데 여기에 있는 거는 요 알킬 그룹 대신에 이런 덩치가 큰 알킬 그룹 대신에 Br을 두 개 붙여 놓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Br이 붕소에 이렇게 싹 붙어 있게 되면은 Br은 수소보다도 전기음 성도가 더 강한 물질이기 때문에 붕소의 전자밀도가 더욱더 낮아집니다. 자, 붕소의 전자밀도가 더욱더 낮아지게 되면 어찌됐든 친전자성이 더 강해졌고요. 거기다가 또 하나 붕소가 브롬이 붙어 있게 되면 브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알킬 그룹보다는 훨씬 입체장애가 적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얘는 친전자체로서의 면모를 더 강하게 가지게 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전자밀도가 낮은 파이그랍보다는 전자밀도가 높은 파이그랍과 인력을 작용하기가 더 쉽다. 그래서 반응물이 여기에서 이렇게 더 많이 치환된 알켄에서 이렇게 반응이 먼저 진행되는 것으로 유추해낼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둘로 나눠서 또 하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예시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니까 다이시아밀 보레인을 썼을 때 여기도 뭐 이쪽 차수 저쪽 차수가 다 동등해요. 뭐 알킬 그룹 이 메틸기나 아이소프로필기나 파이스타오비탈에 상호작용하는 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도 전자가 크게 치우치지 않았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사실상은 이쪽 반 해서 절반씩 생겨야 되지만 어찌됐든 여기는 메틸기가 하나 붙어 있고요. 여기는 아이소프로필기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메틸기보다 입체장애가 훨씬 큰 치환기가 붙어 있죠. 따라서 다이시아밀 보레인은 붕소가 이렇게 입체장애를 피해서 알킬 그룹들이 어찌됐든 상대적으로 입체장애가 적게 걸리는 방향으로 첨가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붕소가 이 자리로 첨가된다.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건데 여기서는 또 후처리 과정이 일반적인 과정이 아니죠. 이거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후처리 과정인 H2O2, OH- 이런 걸 써줬다 그러면 분명히 OH가 이 자리에 붙어 있는 게 주생성물일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걸 쓴 게 아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세트산을 써버렸어요. 아세트산. 자, 그러면 이제 알킬 그룹에 붕소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여기로 알킬기 두 개가 붙어 있겠죠. 자, 이 상태가 됐을 때 이때 아세트산이 무슨 짓을 하느냐? 아세트산은 일단은 이렇게 해서 산소가 공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를 더 잘 제공할 수 있는 게 여기 sp2 혼성산소죠. 그래서 얘가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옥텟이 깨져 있는 붕소한테 전자쌍을 줘버립니다. 자,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 구조는 붕소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O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수소가 이중결합이 아니라 단일결합이 됐죠. 그 다음에 O에 수소가 이렇게 하나 붙어 있을 거예요. 플러스로. 자, 이게 아세트산이 가서 붙은 상황이고요. 여기 알킬 그룹, 여기 알킬 그룹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어쨌든 여기는 음전하를 띄웠겠네요. 전자쌍을 받았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붕소보다 탄소의 전기음 성도가 세니까 전자를 뺏어다가 바로 프로톤한테 전자를 제공해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양쪽 옆에 마치 수소 첨가 반응이 일어난 것 같은 이런 생성물이 얻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보레인을 첨가하고 나서 뒤에 아무 생각 없이 H2O2 사용한 것처럼 전부 OH만 붙어 있을 것이다 예상하시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다른 어떤 것들을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후처리 과정에 무엇을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생성물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반응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약간 다르게 진행됐고요. 자, 그 다음 여기도 보시면 다이시아밀 보레인을 사용했어요. 또 후처리 과정이 NaOH는 들어가는데 H2O2를 사용하지 않고 I2를 사용했네요. 그럼 여기서도 후처리 과정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보레인이 여기에 붙어 있을 거고요. 알킬기 두 개가 붙어 있겠죠. 이 상태에서 OH-가 용액 안에 있을 테니까 OH-가 여기로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 보레인이 있고요. 알킬기 두 개, 그다음에 OH가 붙어 있는데 음전하를 띄웠겠죠. 자, 이때 용액 안에 I2가 있으니까 I2는 아시다시피 친전자체예요. 그래서 붕소가 음전하를 띄자마자 알킬 그룹 중에 하나 떨어져 나오면서 아이오딘한테 전자를 뺏겨 버리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원래는 OH가 붙어야 하는 자리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오딘이 결합을 한 생성물이 주생성물로 나오겠구나 하고 예상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다이시아밀 보레인 쓰고 좀 전에 위에서 했었던 거랑 똑같이 하면은 입체 나이가 적은 쪽, 이쪽에 아이오딘을 또 이렇게 도입할 수 있다. 그걸 또 응용해서 하나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게 뭐 알아둬야 되는 내용은 아닌데 혹시라도 H2O2 대신에 뭐 이런 아세트산을 썼다든지 아이오딘을 썼다든지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이 후처리 과정의 종류에 따라서 각각 OH가 결합할지 아이오딘이 붙을지 수소가 붙을지 이런 것들을 구별해낼 수 있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서 미리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다이시아밀 보레인 요걸 똑같은 걸 쓰고요. 역시나 여기 분자내 파이기랍이 이것들은 방향족이니까 반응을 안 할 거고 요 둘 중에서 입체장애가 적은 이 말단 쪽으로 요번에는 H2O2 염기성 조건 이걸 써줬네요. 그래서 여기 말단에 OH가 붙어있는 이런 생성물 이걸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랑 아주 유사한 구조가 또 역시 기출에 나왔던 것도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보레인을 그냥 써주게 되면은 뭐 이 롤보네인 구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롤보네인 구조는 이렇게 파이 결합들이 위아래로 세워져 있다는 거 이거를 명심하셔야 되겠고요. 위쪽으로 들어올 때는 여기 수소 하나만 걸리적거리지만 아래쪽에서 들어올 때는 여기서 뻗어나온 수소 두 개가 있다는 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위로 들어갈 때가 입체장애가 상대적으로 적다 이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보레인이 전부 위로 들어가서 붙는다. 그래서 H2O2와 OH- 써주면 이렇게 엑소 방향으로 OH가 붙어 있는 게 99% 이상 이렇게 다 엑소로 들어간다. 그걸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보레인이었었고요. 이제 카벤 첨가 반응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다이브로모 카벤을 만들겠네요. 그러니까 CHCl3하고 염기 이런 걸 써주면은 여기서는 CCl2라고 하는 카벤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CHBr3를 사용하고 포타슘 터셔리 비오톡사이드 같은 염기를 써주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CBr2 카벤을 만들 수 있다.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카벤은 다른 거 뭐 메커니즘 신경 쓸 것도 없이 이렇게 사이클로프로페인 구조를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방법도 있다. 이것도 기출에도 한두 번 나왔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CHBr3하고 또 염기를 써줬죠. 이렇게 써주게 되면 여기 파이그랍들이 3개가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파이그랍에서는 이렇게 컨주게이션이 되어 있는 이런 위치에선 반응이 잘 안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 자리나 둘 중에 한 군데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뭐 여기 대칭이니까 아무데나 이쪽이나 아무데나 한 군데서 반응하겠네요. 그래서 한쪽에다가 이렇게 사이클로프로페인 구조를 만들어 놨고요. 요거는 이제 뭐 그 다음에 재배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방향족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뭐 그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고리 축소가 진행됐는데요. 뭐 크게 신경 쓰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아무튼 요 과정은 뭐 우리가 시험에서 볼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카벤이 첨가되는 그 과정까지는 좀 이렇게 시약 조합을 좀 다르게 염기들을 좀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사용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여기다 예시로 넣어 놓은 것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이런 것도 있죠. 앞에서 이게 잠깐 등장했었는데 이게 TMSCl이라는 거죠. TMSCl. 그럼 여기 산소에 가서 결합을 하게 되고 여기가 양전하를 띠게 되는데 이게 우리 시험범에서는 안 나오겠지만 염기에 의해서 이렇게 토토모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토토모화가 일어나 버리면은 이렇게 해서 이놀 형태가 될 수 있는데요. 이놀 형태가 되는데 이놀 형태일 때 바로 이 TMSCl이 가서 붙는 거죠. 그럼 이렇게 산소가 트라이메틸실릴기로 보호가 돼 버리니까 이게 이놀 형태로 계속 유지가 돼 있는 이런 상태를 만들어 놨다라는 것 뿐이고요. 여기다가 앞쪽에서 봤었던 CHBr3하고 포타슘 터셔리 비오톡사이드 이런 걸 사용해 주게 되면은 이렇게 그 사이에다가 사이클로프로페인 구조, Br 두 개가 붙어 있는 사이클로프로페인 구조를 생성시킬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시면 좀 다른 색다른 건데요. 꼭 할로젠들을 다 똑같은 걸로 3개 붙여놓은 게 아니라 Cl 하나에 F 2개 붙여놓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염기를 써주게 되면은 C, H, F, F 여기에는 Cl이 이렇게 하나 붙어 있죠. 이때 염기가 베이스가 이 수소를 뜯어내 버리면요. 이렇게 탄소의 음전하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할로젠 원소가 다 똑같다면 뭐 그 중에 하나가 떨어지겠지만 이 중에서는 그나마 음전하를 가지고 떨어져 나가기 제일 쉬운 것 바로 이탈기로서 이탈 성능이 제일 좋은 게 음전하를 가지고 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종류가 다른 할로젠들이 붙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가장 이탈기로 성능이 좋은 게 떨어져 나갈 것이다 예상해 주셔서 다이할로카벤이 이렇게 CF2 카벤이 만들어질 것이다 예상하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그래서 사이클로프로페인에 붙어 있는 게 F만 2개 달라붙어 있는 이런 생성물이 얻어졌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응용하게 되면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CH에 Cl이 하나 붙어 있고요. 아이오딘이 2개 달라붙어 있는 이런 걸 써주게 되면은 역시 염기가 이 수소를 뜯어냈을 때 C에 음전하가 발생하게 되고 Cl 하나, 아이오딘 2개 이렇게 붙어 있다면은 이번에는 Cl보다 아이오딘이 더 좋은 이탈기이기 때문에 아이오딘 중에 하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카벤은 카벤인데 Cl 한 개랑 아이오딘 하나가 붙어 있는 이런 다이할로카벤도 생성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엔 아이오딘 하나, Cl 하나 붙어 있는 사이클로프로페인이 만들어졌죠. 자, 근데 이거랑 상당히 유사한 건데 지금 보시면은 CHClI2 여기서 사용한 거랑 똑같죠. 근데 문제는 NaOH 염기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아연을 사용했어요. 이 다이에틸 징크라고 읽으시면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흔히 사이먼 스미스 반응에서 사용하는 아연과 구리 이런 조합 보셨었죠. 이거랑 동등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이에틸 징크 이게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제 사이먼 스미스 반응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 하고 예상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는 사이먼 스미스 반응은 아시다시피 CH2 I2를 사용하죠. CH2I2. 그래서 아이오딘 2개가 요 아연 착화물을 형성하면서 떨어져 나가면서 요 카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이 위에서 염기를 썼을 때는 아이오딘 1개가 떨어지고 Cl 하나, 아이오딘 하나가 남는데 이번에는 아이오딘 2개가 모두 떨어지고 이 자리에는 Cl 하나랑 H 하나가 남아있는 이런 카벤이 만들어지겠구나. 그래서 생성물에 여기로는 H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Cl 하나, H 하나가 붙어 있는 이런 사이클로프로페인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시약을 썼지만 그 조합이 어떤 조합이냐에 따라서 생성물의 구조가 이렇게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이런 것들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역시 예시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거 요거는 뭐 이제 우리 학부 과정에서는 잘 등장하지 않는 거니까 이 위에 있는 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역시 CH2I2하고 아연 구리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사이먼 스미스 반응이죠. 그래서 가운데 파이 결합에 이렇게 사이클로프로페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3개의 고리가 나란히 붙어 있는 이런 생성물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네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사이먼 스미스 반응에서 입체 선택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요거를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육각형 고리 구조를 약간 평면스럽게 그려놓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기에 5벤질기가 이렇게 붙어 있게 되면요. 이렇게 그 아연과 CH2I2 이런 걸 써주면 카베노이드라고 하는 착화합물을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아연이 하나 있고요. 여기에 뭐 에틸기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에틸기도 이렇게 붙어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카벤도 이렇게 하나 붙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산소의 비공유 전자쌍이 리간드로 결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산소뿐만 아니라 리간드로 작용할 수 있는 질소 같은 애들도 가능할 거고요. 이런 거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이런 상태로 가서 붙기 때문에 이 리간드로 작용할 수 있는 치환기가 뻗어 있는 방향 쪽에서 카벤이 첨가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특이하게도 이렇게 리간드로 작용하는 치환기가 알릴 자리에 있다면은 카벤도 99% 이상 거의 100% 같은 방향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 이런 게 입체 선택성이죠. 물론 이렇게 알릴 자리에 여기에다가 뭐 터슐의 뷰틸기 같은 입체장애 걸리는 걸 해놨다. 그럴 때는 이건 리간드로 작용하지 못하는 것들은 점선 방향으로 카벤이 만들어질 것이다 하고 예상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무튼 리간드로 작용할 수 있는 치환기인가 아닌가, 그리고 알릴 자리에 있나 없나, 요걸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CH2N2라고 하는 다이아조메테인이라고 하는 물질을 사용해서도 이렇게 카벤을 형성시킬 수가 있다, 그 얘기죠. CH2N2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질소 결합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돼 있다가 거꾸로 했네요.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죠. 이때 얘가 이렇게 공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명을 해서 여기에 H 이렇게 붙어 있고요. 여기 N2 플러스, 여기에 마이너스,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뭐 전이금속을 이용해서 이 비공유 전자쌍의 배위 결합을 이용해 가지고 이걸 끊어낸다든지 끊어버린다든지, 이렇게 끊는 게 아니죠. 질소가 가져가겠죠. 끊어버린다든지, 여기에 뭐 구리가 싹 달라붙어 가지고 이걸 더 잡아당겨 가지고 끌어당겨 버린다든지, 아니면은 가열을 한다든지 해서 이 결합을 끊어버리면은 여기에서 그냥 CH2 카벤이 만들어지게 돼 가지고요. 이 다이아조 메테인 같은 경우에도 사이먼 스미스랑 마찬가지로 H 두 개가 달라붙어 있는 사이클로프로페인 만들 때 종종 쓰고 있죠. 그런 반응을 여기서 또 하나 더 보여주고 있고요. CH2N2하고 빛을 조여줘도 이렇게 사이클로프로페인 구조를 만들 수 있다 하는 예시가 하나 더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보셨던 반응 CHBr3하고 포타슘 터슐의 뷰톡사이드, 이런 걸 사용해 주면은 이것도 카벤 친전자체이기 때문에, 카벤 친전자체는 결국 전자밀도가 높은 파이결합에서 더 인력이 강하게 작용하니까 여기서 주로 반응이 일어난다. 그걸 또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이클로로 카벤을 만드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트라이클로로 아세테이트, 여기에 CL이 3개가 달라붙어 있는 이런 아세트산 구조 있죠. 여기에 O-를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은 얘가 원래는 공명을 해야 되는데 공명을 하지 않고 이 CL이 3개가 유도 효과로 전자를 강하게 당기니까 이제 이 CC 결합이 이렇게 sp2에서 sp3 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돼요. 유도 효과 때문에. 그럼 여기에 시그마 스타로 산소가 가진 비공유 전자쌍이 전자를 채우면서 이 결합이 끊어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CO2가 하나 떨어져 나오게 되고요. 대신에 CCl3 음이온이 이렇게 헬이 돼 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엔 CO2가 하나 만들어졌겠죠. 자, 이때 CL이 하나 떨어져 나가 버리면 얘는 다이클로로카벤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CHCl3에다가 염기 베이스를 사용해도 이걸 만들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 트라이클로로 아세틱 애시드를 이용해서도 이걸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색다른 방법을 또 하나 더 보여주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런 시약이 나오더라도 혼동하지 마시고 다이클로로 카벤으로 판단하셔가지고 이렇게 사이클로프로페인 구조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다. 그걸 또 하나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게 이제 카벤 첨가에서 마지막인데 이게 가장 전형적인 거죠. 이렇게 NaOH하고
CHCl3 클로로포름인데 이걸 섞어주게 되면은 카벤, 다이클로로카벤이 만들어져서 여기 입체장애가 좀 걸리니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갔구나 하는 거. 우리가 흔히 보는 일반적인 다이클로로카벤 첨가 반응이 요 논문 반응 예시에서 카벤 친연자체의 마지막 반응이었습니다.